혹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걱정하고 계신가요?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당뇨를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당뇨 관리를 위한 최고의 채소 15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채소들은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의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돕고 필수 영양소가 가득하며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저혈당 지수 GI를 갖고 있어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급등을 예방하며 식사 선택을 더 현명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중간에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채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 장수지혜연구소와 함께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위한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브로콜리는 당뇨를 관리하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되는 정말 특별한 채소입니다. 단순히 섬유질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다른 채소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특별한 성분들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분은 설포라판이라는 유황 화합물입니다. 이 성분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공복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아주 귀중한 작용이지요. 또한 설포라판은 간에서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몸에 쌓인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런 해독 작용은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만 있는 특별한 이점입니다. 여기에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성분도 함께 들어있어 설포라판의 작용을 더욱 강화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브로콜리는 크롬이라는 미량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크롬은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 혈당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로콜리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몸이 훨씬 편안하게 느껴지고 당뇨 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브뤼셀 새싹양배추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정말 탁월한 채소입니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당지수 GI가 매우 낮다는 점인데요. GI 수치가 약 15로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식후 혈당 급등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매우 적합한 식재료입니다. 이 채소가 특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알파 리포산 ALA 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줍니다. 이러한 작용은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또한 브뤼셀 새싹 양배추는 비타민 K가 매우 풍부하여 한 컵 분량에 하루 권장량의 130%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 건강과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최근 연구에서는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채소는 식이섬유 함량도 높아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전반적인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체중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며 체중 관리는 당뇨 조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약하자면 낮은 당지수 알파리포산, 풍부한 비타민 K 체중 관리까지 브뤼셀 새싹 양배추는 당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시금치는 초록빛이 선명한 잎채소로 당뇨 관리에 있어 정말 많은 이점을 가진 채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질산염 함량입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식이 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이는 혈압을 낮추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며 당뇨 환자에게 흔히 동반되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금치는 마그네슘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며 특히 혈당 대사와 인슐린 작용에 꼭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거나 작용하지 못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마그네슘 섭취는 당뇨 환자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게다가 시금치에는 MGDG 모노갈락토실 글리세롤과 SQQDG 설포퀴노보실 글리세롤이라는 특별한 식물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주로 항응고감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이런 천연 화합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금치는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유익한 채소임을 보여줍니다. 시금치는 단순히 비타민만 풍부한 채소가 아니라 당뇨 관리를 돕고 심혈관과 세포 건강을 보호하며 다양한 질병 예방에 이로운 성분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진정한 슈퍼푸드입니다. 당근은 선명한 주황색과 자연스러운 단맛 덕분에 당뇨 식단에 적절한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근은 당뇨를 관리하시는 분들께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성분은 베타카로틴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 건강, 피부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단은 당뇨막막병증, 당뇨로 인한 시력 저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덴마크 남부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당근은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당근 속 생리활성 화합물들이 포도당 내성을 높이고 장 건강을 촉진하여 제2형 당뇨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네요. 이처럼 당근은 단지 색이 예쁘고 맛이 좋은 채소가 아니라 눈 건강, 면역력, 장 건강, 그리고 혈당 조절까지 여러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아주 유익한 뿌리 채소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부드러운 식감과 독특한 풍미로 많은 사랑을 받는 채소인데요. 사실 그 영양적 가치와 생리활성 성분들을 들여다보면 당뇨를 관리하는 데에도 매우 뛰어난 식재료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분 중 하나는 아스파라기네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성분은 자연적인 이뇨작용을 도화 체내에 쌓인 염분과 수분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당뇨 환자에게 흔한 고혈압 문제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또한 아스파라거스에는 이눌린 오카이라는 프리바이오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좋아지면 인슐린 감수성도 개선되고 혈당 조절 능력도 함께 향상됩니다. 이는 아스파라거스만이 가진 독특한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스파라거스에는 글루타시온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세포 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유해 물질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파라거스는 엽산 비타민 B9 또 풍부하게 들어있어 한 컵 분량에 하루 권장량의 약 18%를 제공합니다. 엽산은 DNA 생성과 손상 복구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당뇨를 앓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효과입니다. 이처럼 아스파라거스는 단순히 맛 좋은 채소를 넘어 혈압장 건강, 항산화 작용 심혈관 보호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당뇨 환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식품입니다. 토마토는 선명한 붉은색과 촉촉한 식감으로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채소 중 하나지만 영양면에서도 놀라운 힘을 가진 식품입니다. 특히 당뇨를 관리하는 데에도 아주 유익하지요. 가장 눈에 띄는 성분은 라이코펜에입니다. 이 성분은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당뇨 합병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토마토는 칼륨이 풍부한데 이 미네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은 당뇨와 함께 자주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칼륨이 풍부한 토마토는 자연스럽게 혈압 조절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C도 많습니다. 중간 크기 토마토 하나에 하루 권장량의 약 19%가 들어있으며 이 비타민은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콜라겐, 생성뿐만 아니라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흔한 혈관, 합병증 예방에 중요한 작용이죠. 그뿐만 아니라 토마토에는 에스쿨렌토사이드 A오라라는 독특한 사포닌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최근 연구에서 골다공증, 예방 갱년기, 증상 완화 항암 효과 등 다양한 건강 기능을 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토마토는 단순한 요리 재료를 넘어 혈당 조절, 혈관 건강, 항산화, 작용 면역력 향상에 모두 도움을 주는 아주 귀중한 채소입니다. 오크라는 여인의 손가락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채소로 그 독특한 질감과 건강에 주는 유익으로 인해 당뇨를 관리하는 분들께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크라의 가장 큰 특징은 조리하거나 자를 때 나타나는 끈적한 점액질 뮤실리즘입니다. 이 점액은 소화 과정 중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처해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심장질환에 취약한 당뇨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작용입니다. 또한 이 뮤실리즈는 장내에서 당의 흡수를 늦추는 역할도 하여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는 오크라만이 가진 특별한 특성으로 혈당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크라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식물 화합물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염증을 줄여 세포 손상과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흥미롭게도 오크라에는 렉틴이라는 단백질도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일부 연구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주된 연구는 암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역시 건강을 위한 또 하나의 보너스라 할 수 있습니다. 오크라는 또한 비타민 K와 엽산을 포함하고 있어 뼈 건강을 지키고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이 중요해지는 시니어 여성분들께 특히 유익한 효과입니다. 이처럼 오크라는 심장 건강, 혈당 조절, 항산화 작용뼈 건강까지 두루 갖춘 만능 채소라 할 수 있습니다. 버섯은 요리할 때의 다양한 활용도 덕분에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지만 실제로 당뇨 관리에도 매우 유익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식품입니다. 먼저 버섯은 당지수, GI, 가 매우 낮아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눈여겨볼 성분은 베타글루칸, 베타그루찬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인데요. 이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후 당의 흡수를 늦추어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특정 종류의 버섯, 예를 들어 마이타케, 그리포라 프론도사는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와 유사한 자연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탄수화물 분해를 늦추고 포도당이 천천히 방출되도록 돕습니다. 이런 작용은 식후 혈당 급등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버섯에는 또한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판토텐산 등이 포함되어 있어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과 피로 회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양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버섯에는 에르고티오네인과 셀레늄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버섯이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 건강을 개선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은 혈당 조절과 면역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버섯은 당뇨 관리를 위한 식단에 꼭 포함해야 할 소중한 식재료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풍부하고 당지수가 낮아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분들께 매우 적합한 채소입니다. 오이의 약 96%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 체내 수분 보충에 아주 탁월합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혈당이 높아질수록 소변을 자주 보게 되어 탈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 천 조절 등 다양한 생리 기능을 원활히 하는 데 중요합니다. 오이를 식사나 간식에 자주 활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수분 보충을 도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이에는 비타민 K도 풍부해 한 컵 분량의 하루 권장량의 약 16%를 제공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고령 여성분들께는 골다공증 예방 차원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이에는 플라보노이드 리그난 트리테르펜과 같은 식물성 파이토뉴트리언트 피토뉴트리엔스가 들어있어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며 면역 기능도 향상시켜 줍니다. 오이는 열량이 매우 낮아 한 컵 분량에 겨우 16칼로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줘 식사량을 조절하고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체중 관리는 당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오이는 아주 실용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오이가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돕고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오이 한 조각이 우리 몸에 주는 이익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양배추는 우리가 흔히 먹는 친숙한 채소지만 그 안에는 당뇨 관리를 위한 아주 강력한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글루코시놀레이트, 글루초시노라테입니다. 이 성분은 유황을 포함한 화합물로 우리 몸에서 소화되면서 이소티오시아네이트와 인돌이라는 생리활성 물질로 바뀝니다. 이 성분들은 주로 항암 효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도 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가 당뇨 환자에게 특히 더 좋은 이유는 바로 비타민 K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 컵 분량에 하루 권장량의 약 85%를 제공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K1 필로키논 형태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절 위험을 낮춰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면 뼈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효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은 양배추에 들어있는 피토스테롤 식물성 스테롤입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여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심장 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낮춰줍니다. 심혈관 질환은 당뇨 환자에게 가장 큰 합병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양배추는 이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색 양배추, 레드 캐비지는 안토치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뿐만 아니라 신경세포 보호, 염증 완화, 시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뇨망막병증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효과 덕분에 양배추는 그야말로 혈당, 혈관, 신경, 뼈 건강까지 전방위로 도와주는 영양 가득한 채소입니다. 주키니 호박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채소로 당뇨를 관리하시는 분들께 아주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이나 밥 대신 주키니를 활용하면 전체 탄수화물 섭취를 확 줄일 수 있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 국수 대신 주키니로 만든 저당면을 사용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지요. 이러한 식단 변화는 인슐린 감수성이 낮은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특히 유익합니다. 주키니는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망막에 직접 작용하여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 백내장 황반 변성 등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시력 저하 위험이 높은 당뇨 환자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주키니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시에 비타민 B6도 많이 들어있어 포도당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키니는 수분 함량이 약 95%에 달해 자연스럽게 체내 수분을 보충하고 혈액순환과 신장 기능 유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주키니는 맛도 담백하고 활용도도 높기 때문에 평소 식사에 부담 없이 자주 넣을 수 있는 훌륭한 당뇨 맞춤 채소입니다. 케일은 진한 초록색 잎채소로 채소계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한 건강식품입니다. 특히 당뇨를 관리하시는 분들께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케일은 비타민 K가 아주 풍부한데요. 생잎 기준으로 한 컵에 거의 하루 권장량의 70%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골다공증이나 혈관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케일은 비타민 C 함량도 매우 높습니다. 많은 다른 채소보다도 더 많이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좋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큽니다. 당뇨 합병증은 염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작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케일에는 베타카로틴도 풍부해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 건강, 피부 보호, 면역 기능 강화에 기여합니다. 특히 당뇨로 인한 시력 저하가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더욱 유익한 성분입니다. 게다가 케일은 칼슘이 많아 우유를 먹기 어려운 분들이나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께도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영양 흡수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케일은 이를 보완해주는 좋은 식품입니다. 이처럼 케일은 혈관, 뼈, 눈, 피부 면역력까지 폭넓게 챙겨주는 채소로 당뇨와 함께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자 하시는 분들께
아주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순무 turnips. 순무는 잘 알려지지 않아 식탁에 자주 오르지 않지만 당뇨를 관리하시는 분들께 정말 유익한 뿌리 채소입니다. 우선 순무는 비타민C가 풍부해 한 컵 분량에 하루 권장량의 약 30%를 제공합니다. 이 비타민은 면역력 강화와 염증 억제, 그리고 혈관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순무의 가장 특별한 성분 중 하나는 바로 알파리포산 ALA입니다. 이 성분은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손상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ALA는 당뇨로 인한 말초신경병증, 손발 저림 감각 둔화이나 자율신경계 손상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무는 식이섬유도 풍부해 한 컵당 약 5글 제공하는데 이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포만감을 도와 과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순무는 저당지수, 항산화 성분, 비타민C, 식이섬유까지 고루 갖춘 작지만 강한 채소입니다. 가지 에그플랜트. 가지는 특유의 보랏빛 색상과 쫄깃한 식감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혈당 관리와 대사 건강에 있어 매우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안토치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중에서도 나수닌이라는 물질은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가지에는 폴리올스이라는 천연 식물성 화합물이 들어있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당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로 인해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며 당뇨 관리를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가지는 알파 아밀라제와 알파 글루코시다제 같은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성분도 포함하고 있어 탄수화물이 당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 혈당 흡수, 지연, 효소, 억제 작용까지 가지는 겉모습만큼이나 속도 알찬 건강 채소입니다. 양파 오니언스. 양파는 거의 모든 요리에 빠지지 않는 식재료이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그 자체로 매우 유익한 건강식품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분은 퀘르세틴 퀘르체틴카이라는 강력한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포도당이 세포로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혈당을 보다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양패는 또한 유기황 화합물이 풍부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 조절 능력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양파 특유의 맛과 향을 만드는 이 황성분들이 사실은 건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양파는 프리바이오틱 섬유질인 프럭토올리고당 FOS도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유지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양파는 맛을 풍부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혈당 관리 한 겸 작용장 건강까지 도와주는 든든한 건강 파트너입니다. 운동을 끝낸 뒤 몸이 더 강해졌다기보단 오히려 더 아프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계속 움직이세요. 활동을 유지해야 다리가 튼튼해져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헬스장에서 기구도 사용해보지만 요즘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죠? 무릎이 더 욱신거리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휘청거리는 느낌. 계단을 오르는 게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런 경험 낯설지 않으시죠?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일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해도 예전처럼 다리에 힘이 붙지 않고 오히려 더 약해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운동이 어르신에게 안전한 운동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다리를 위해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효과 좋다고 추천하는 몇몇 동작들이 실제로는 무릎을 닳게 하고 엉덩이 관절에 무리를 주며 근육을 더 빠르게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곤 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상황을 바꾸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르신들이 절대로 피해야 할 운동 4가지를 알려드리고 그 대신 더 안전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다리 힘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대안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60세 이후의 다리 건강은 그저 많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똑똑하게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편한 의자 하나 준비해 두시고 마음도 몸도 편하게 앉으신 채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도 편하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장수지혜연구소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소중한 건강 꿀팁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도록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리 운동의 왕이라고 부르는 동작, 바로 딥스쿼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헬스장에서 젊은 사람들 운동선수 트레이너들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가 쑥 올라오는 모습 자주 보셨죠? 아마 예전에는 어르신께서도 딥스쿼트를 아무렇지 않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시게 됩니다. 무릎이 예전처럼 부드럽게 굽혀지지 않고 엉덩이도 조금씩 굳어가는 느낌, 균형 감각도 예전만 못하죠.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딥스쿼트를 무리하게 시도하면 단순히 힘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절의 압박, 균형 유지, 근육 조절이 동시에 필요해지는데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 대가는 결국 다리 관절이 치르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깨 너비로 발을 벌리고 양팔을 앞으로 뻗은 채 몸을 천천히 낮춥니다. 하지만 중간쯤 내려가다 보면 무릎이 흔들리고 무릎 앞쪽에 압박감이 생기고 뒤꿈치가 바닥에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려는데 허벅지 근육이 도와주지 않아요. 결국 무릎 하나로 몸을 버티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딥스쿼트는 무릎 관절, 특히 슬개골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그런데 이 부위는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가장 먼저 닳는 부위이기도 해요. 특히 바닥과 평행을 넘어서 더 깊이 내려가면 관절이 눌리는 압력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미 무릎 연골이 얇아졌거나 관절염 초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겐 정말 위험한 동작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시간이 지나면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거나 무릎이 비틀리는 것만으로도 몇 주 혹은 몇 달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쿼트는 아예 하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지금 어르신의 몸에 맞는 안전한 스쿼트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깊이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릎을 보호하면서도 허벅지, 엉덩이, 햄스트링에 힘을 줄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의자 스쿼트입니다. 들으면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 얕보지 마세요. 이 동작은 어르신의 몸에 꼭 맞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스쿼트입니다. 먼저 바퀴 없는 튼튼한 의자 앞에 서주세요. 발은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양팔은 균형을 위해 앞으로 뻗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는 듯이 몸을 낮춥니다. 엉덩이가 의자에 가볍게 닿기만 하고 앉지 마세요. 다시 뒤꿈치에 힘을 주고 일어섭니다. 이 동작은 균형 감각과 다리 근육을 키워주면서 무릎에 불필요한 부담은 주지 않습니다. 혹시 아직 불안하다면 처음엔 침대처럼 조금 높은 곳에서 시작하셔도 좋고 벽 근처나 보행 보조기구를 가까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의자 스쿼트의 가장 좋은 점은 실제 일상생활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것
차에서 내리는 동작까지 모두 이와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즉, 실생활에서 다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란 뜻입니다. 만약 이 동작조차도 아직 어렵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처음엔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쭉 펴는 무릎 펴기 운동, 혹은 양손으로 팔걸이를 잡고 일어나는 도움받는 일어나기부터 천천히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깊게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똑똑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무릎을 지켜주고 관절을 보호하면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어르신의 다리를 지켜줍니다. 이제 헬스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또 다른 운동기구, 겉보기엔 참 안전해 보이는 운동. 바로 레그 프레스 머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기계에 앉아 등을 기대고 다리를 앞으로 밀기만 하면 되니까 넘어질 걱정도 없고 균형 잡느라 힘들 일도 없어 보여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운동을 선호하십니다. 실제로 다리 힘을 기를 수 있는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60세 이후의 몸에는 이 레그 프레스 머신이 오히려 조용히 해를 끼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레그 프레스에 앉으면 몸이 약간 뒤로 젖혀지고 발은 높은 판에 올라가게 됩니다. 양쪽이나 아래쪽에 달린 무게를 밀어내는 방식이죠. 운동할 땐 부드럽게 밀리는 것 같지만 사실 무게가 무릎, 엉덩이, 허리에 직선 방향으로 큰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걷거나 서 있을 때보다 훨씬 큰 힘이 관절에 집중되는 구조예요. 게다가 누운 자세에서는 코어 근육이나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거의 개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하중이 관절 한쪽 방향으로만 몰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요, 운동하는 도중엔 이 손상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뻐근하거나 허리를 살짝 숙였을 때 찡하는 통증이 생길 수도 있죠.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잘못된 자세에서 오는 과부하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위험이 바로 자신감입니다. 기계가 안전해 보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무게를 너무 많이 올려버리게 돼요. 기구니까 괜찮겠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무릎 관절은 이 무게가 헬스 기계에서 왔는지 바벨에서 왔는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느끼는 압력만 기억할 뿐이죠. 이미 무릎 연골이 얇아져 있다면 혹은 허리 디스크가 눌려 있다면 이 기계 운동은 조용히 관절 손상을 누적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리 운동은 이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만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대안은 바로 스텝업 운동입니다. 아주 낮고 튼튼한 발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높이는 최대 15-20cm 정도면 충분해요. 안정감을 위해 주방 조리대나 난간 옆에 서서 한쪽 발을 살짝 올리고 다른 발도 따라 올린 후 다시 천천히 내려오는 동작을 반복해 주세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점프하지도 마세요. 천천히 자기 몸의 감각을 느끼면서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 동작은 실제 삶 속 움직임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 인도턱 넘기기 등. 게다가 허벅지, 엉덩이 복부까지 고루 자극하면서도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은 적습니다. 혹시 이 동작이 아직 어렵다면 괜찮아요. 처음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고무밴드를 이용해 무릎 펴기 혹은 의자를 잡고 천천히 미니 스쿼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하나 추천드릴 동작은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고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어 발끝으로 섭니다. 그 상태로 멈췄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건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발목의 안정감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보디빌더처럼 보이는 몸이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차에서 내릴 때 장보며 무거운 봉지를 들 때 산책 중 발을 헛디딜까 걱정 없이 걷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짜 삶에 필요한 근력입니다. 이제 보기엔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은 은근히
다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점프 동작, 즉 제자리 뛰기, 점핑 잭, 박스 점프, 신나는 홈트 영상에서의 빠른 튀기기 운동 등입니다. 화면 속 강사는 이렇게 외치죠. 조금만 점프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그 목소리에 끌려 따라 하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물론 심장은 뛰고 땀도 나고 뭔가 제대로 운동한 느낌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반복되는 충격입니다. 60세 이후의 다리는 더 이상 반복적인 충격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관절 사이에 쿠션처럼 연골도 풍부하고 힘줄도 쫀쫀하고 근육은 회복이 빨랐어요. 그래서 몇 번 뛰는 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작은 점프 하나에도 발목, 무릎, 엉덩이, 허리에 직접적인 충격이 쾅 하고 전달되죠. 그리고 예전만큼 충격을 흡수할 여유도 없습니다. 결국 가장 약한 부위에 통증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상상해보세요. 거실 바닥에서 홈트 영상을 보며 강사의 말에 따라 점핑잭 30번을 시작합니다. 처음엔 팔과 다리를 신나게 흔들죠. 하지만 10번도 채 안 되어 무릎이 찌릿 발 뒤꿈치가 시큰 운동이 끝나고 나면 엉덩이나 허리에 통증이 남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느 날은 계단에서 삐끗하고 다음 날은 평소처럼 앉았다 일어나는데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충격성 운동이 가져오는 누적된 위험입니다. 문제는 운동 중엔 아프지 않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럼 유산소 운동은 포기해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 건강을 지키며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보내주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점프는 가장 위험한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죠. 대신 더 부드럽고 더 똑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자리 걷기 운동을 해보세요. 똑바로 서서 한쪽 무릎씩 번갈아 들어올리며 팔도 살짝 흔들어 주세요. 리듬감 있게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심박수는 올라가고 관절에는 부담 없이 효과적인 운동이 됩니다. 또 다른 추천 동작은 사이드 스텝입니다. 고무밴드를 허벅지에 감거나 처음이라면 없이 해도 괜찮습니다. 양옆으로 천천히 한 발씩 이동하며 엉덩이와 허벅지 바깥쪽 근육을 자극할 수 있어요. 만약 앉아서 하고 싶다면 의자에 앉아 빠르게 발끝 두드리기, 다리 들어올리기, 손 휘두르기도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힘들지 않으면서도 심장과 전신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음악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살짝 좌우로 흔들거나 앞뒤로 살짝 걸어도 좋아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분 좋게 움직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운동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점프, 한번 무심코 따라 한 튀는 동작 하나가 시간이 지나며 염증 힘줄 손상 심하면 낙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화면 속 강사가 이제 점프해볼게요 라고 말할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해보세요. 이 동작이 내 무릎에게 친절한가요? 내 관절이 내일도 고마워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답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라면 주저 없이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동작은 보기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리 힘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운동입니다. 바로 런지 룽게입니다. 많은 잡지나 운동 프로그램에서 런지를 추천하죠. 트레이너들도 애용하고 젊은 사람들은 아주 가볍게 멋지게 해냅니다. 한쪽 발을 앞으로 쭉 내밀고 허리를 곧게 편 채 아래로 쑥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60세 이상이시라면 이 동작은 마치 눈을 가린 채 외주를 걷는 것과 비슷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런지를 하면 한쪽 발을 멀리 앞으로 디뎌야 하고 앞 무릎은 굽혀지고 뒷다리는 바닥 가까이 떨어지며 몸의 중심은 앞으로 쏠립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양 다리가 마치 좁은 선로 위에 놓인 것처럼 균형을 잡아야 하고 허벅지, 엉덩이, 발목, 복부 근육까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약해지면 균형을 잃고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이 생깁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발을 앞으로 딛고 몸을 내리는데 살짝 불안정합니다. 뒷무릎을 내리려는 순간 앞쪽 무릎이 발끝을 넘어서고 뒤꿈치가 살짝 들립니다. 허벅지가 당기고 올라올 때 중심을 잃고 휘청합니다. 그 순간은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릎과 엉덩이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균형 흔들림 근육의 미세 손상이 서서히 누적되며 다리를 약화시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런지는 사실상 한쪽 다리로 하는 스쿼트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지지할 곳도 없이 이 동작을 반복하는 건 균형 감각이 줄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60세 이후엔 운동이 아니라 위험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런지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안전하게 한다면 런지는 다리 근력, 엉덩이, 유연성 자세, 교정에도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지 가능한 런지, 특히 뒤로 하는 런지 리버스, 런지 얼시를 추천드립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내딛는 대신 한 발을 뒤로 뺍니다. 이때 반드시 의자나 싱크대 벽 등 지지할 곳을 옆에 두세요. 손으로 가볍게 잡고 한쪽 발을 뒤로 뺀 뒤 몸을 살짝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 몸통이 앞으로 쏠리지 않아서 균형을 유지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정지 자세에서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는 스플릿 스탠스 미니 레온지입니다. 발은 한쪽 앞으로, 한쪽 뒤로 고정시킨 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죠. 이때도 지지대를 잡고 하는 것 꼭 잊지 마세요. 혹시 이것도 아직 어렵다면 고무밴드를 이용한 앉은 자세의 다리, 뒤쪽 당기기 운동, 혹은 의자 옆에 서서 발만 뒤로 가볍게 디디는 동작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몸에 맞는 도전을 하는 것이지 무리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잘못된 런지, 하나의 균형 잃음, 하나의 무리한 비틀림이 몇 주 혹은 몇 달간의 통증과 움직이지 못하는 나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안 쓰게 되면 근육은 더 빨리 약해지고 관절은 더 굳고 자신감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피하고 싶은 악순환이죠. 이제 잠시 숨을 고를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어르신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에 귀 기울였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건강을 위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조금 아파도 참아야지, 젊을 때처럼 해야지 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다른 원칙을 따릅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흔하지만 위험한 운동을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을 혹사시키는 깊은 스쿼트, 관절을 조용히 압박하는 레그 프레스 머신, 충격을 누적시키는 점프 유산소, 균형을 위협하는 런지, 그 대신 관절을 보호하고 실생활에 꼭 필요한 힘을 길러주는 부드러운 운동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리 힘이란 단지 근육이 아닙니다. 정원으로 나가는 걸음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용기줄 서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괜찮아라고 말하며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삶의 힘입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건요, 강도 높은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꾸준한 배려, 그리고 내 몸에 맞는 방식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어떤 운동이 다리에 도움이 되었나요? 혹은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나요? 그리고 장수지혜연구소를 구독하고 어르신을 위한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 팁을 더 많이 만나보세요. 우리 다리는 아직도 많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안정적이고 강하며 생기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이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